네, 상당히 루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67,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6,000달러 부근,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7,800달러 부근이니까 50일 단순이동 평균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 20일 지수이동 평균 돌파 지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주간 종가를 지금 66,6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66,000달러 위에서 2차 박스권 하단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1을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대 초반으로 살짝 후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주 차트입니다. 이전 올타임 하이 수준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쉬고 있고 더 높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음 강세런은 강하고 빠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늘상 그랬던 것처럼 이전 올타임 하이 부근에서 리테스트를 빡세게 하고 그리고 나면 강세 불런, 빡세게 하고 그리고 나면 강세런, 그리고 나면 이제 강세런이 오게 될 것이다.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16만 달러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간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66,000달러 리테스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72,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다. 박스권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바라보고 있죠.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통박스로 바라보고 지금 딱 중간 정도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리테스트 받고 박스권 상단 저항 돌파하고 그렇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거야. 단기간에 8만 달러를 향한 랠리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참 멘트를 재밌게 합니다. 수없이 반복하지만 마켓 메이커의 목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주도 지난 3개월처럼 횡보세가 예상되는데 인내심을 갖고 이 박스권 돌파를 해서 절대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슈퍼 불장 이런 순간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의 목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지루하게 100일 넘게 이런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켓 메이커가 의도하고 있는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싸게 손바뀜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크립토시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94일 동안 박스권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6만 달러 위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추측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 9만 달러를 목표로 이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자리하면서 지금 6만 달러 이 박스권의 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고 박스권을 둘로 나눴을 때 2차 박스권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지 1차 박스권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는 이미 잘 진행된 게 확인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블 크립토도 2주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커벤앤들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건 엄청난 돌파로 당시 이어졌었는데 커벤핸들 완성하고 어마어마했었죠.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 커벤핸들 잘 완성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번 사이클 전체 반감기 랠리가 시작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다의 경우에는 10데이 차트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 가격 부근에서 강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재축적 영역에 있고 곧 강세 지속을 향해서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하면 지금은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지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세 반등 역시 강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강세장의 지금 국면을 사랑한다. 누군가는 조급해하고 또 누군가는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20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인내하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분석가들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하고 답답한 거는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의 어떤 이런 사이드 변고 상황이 100일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답답함을 느끼지만, 과거의 패턴 자체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상황 자체가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뭔가 또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뭘 하려고 나서면 항상 이 사단이 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 29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600개를 대상으로 상장 유지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안을 확정한 뒤에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서 요거를 시행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유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충족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사기성 프로젝트들도 많고, 특히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 이상한 프로젝트들, 저거 사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종종 있었죠. 최근에도 논란이 됐었고 유명인들이 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걸러내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선무당 사람 잡는 일이 돼버릴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 등 선진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은 대체 심사 대상으로 심사가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멀쩡하게 잘 상장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라면 논란이 될 겁니다. 일단 논란이 될 거고, 이게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라면 아마 해당 프로젝트 팀이 우리 정부나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멀쩡한 애들의 기준점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종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치코인에 몇 번 질린 적이 있어서, 뭐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 건실하고 비전적인 프로젝트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도 질린 적이 몇 번 있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 여부, 언제 상장됐는지 여부, 시총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사전에 찾아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 국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어떤 종목들이 타겟이 되겠구나라는 게 틀은 나왔어요. 이 600개 가운데 332개가 국내 거래소 한 곳에 단독 상장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 133개가 김치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 우려 종목은 김치코인 아닌가, 김치코인이 타깃인가, 특히나 유통량 조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논란 이력 있는 코인들, 당장 생각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차하면 타겟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한 30개 정도 실명 까서 찌라시 성격으로 돌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 정도 논란이 있었다라면 이번에 한번 다잡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몇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찌라시 정보 가지고 실명 브랜드를 깔 수는 없겠지만 조심할 거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왕이면은 메이저급으로 투자를 하시고 알트코인들 투자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포인트 지점들 잘 체크하시고, 뭐 국내 프로젝트 팀에서 들으면 불쾌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저 개인만 하더라도 워낙 크게 뒤진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게 투자자로서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워낙 또 이상한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선별하는 과정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넘어선 괜찮은 프로젝트들을 또 많이 있어서 굳이 무리해서 김치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투자자 개인으로서는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별로인 마인드죠.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혁신을 잘하고 프로젝트 잘 육성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게 육성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조차도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특히 뭐 내가 김치코인을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상황 봐서 전략적인 대응 방식을 구축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24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즌이다? 비트코인 시즌이다.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아직 우리는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았다 라는 점 새삼 느낄 수가 있죠. 기대 포인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흐름이 좋아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3,600달러 부근이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3,400달러 부근인데, 지금 딱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확인해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여기서 잘 반등이 나와주면 3,900달러, 여기서 빠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인 2,850달러 부근 리테스트,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날짜가 구체화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힘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7월 2일 출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EC 담당자들이 발행 기관들에게 S1 피드백을 제공을 했고 일주일 안에 다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중후반에 뭔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이더리움의 시세를 조금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래들은 여전히 빡셉니다. 지난 3주 동안 이더리움 고래들 70만 이더를 매수했다라고 해요. 24억 5천만 달러 규모. 개미들이 쫄아있을 때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매수하고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다소 밋밋한 느낌도 있지만 다양한 소식들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